안녕하세요. 미칼택시 미칼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여기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택시 대란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나섰죠. 그래서 개인택시 사장님들의 영원한 수건인 개인택시 부재 해제를 완전 부재 해제로 이제 풀 것으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또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2월 달쯤에 올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탄력 호출제, 탄력 요금제, 이것은 한 10월 달쯤에 또 될 것 같습니다. 10월이면은 개인택시 부재 해제와 그 다음에 우리 중개형 택시는 택시 호출제, 그 다음에 가맹택시에게는 탄력 요금제가 또 이렇게 실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 11시부터 몇 시부터 이제 할증 시간이 이제 또 앞당겨지죠. 그 중에서 또 11시부터 2시까지는 또 할증 요금이 40%까지 인상되는 그런 안이 확실한 거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심야 시간에 일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또 이 수입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승차 대란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뭐 이제 이것저것 많이 또 이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법인 택시 기사의 처우죠. 법인 택시 기사 관련돼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 또 벌이도 시원찮고 그런 시점에 전액 관리제라는 것을 시행했고, 그런 높은 기준금으로 인해서 또 가뜩이나 거리두기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법인 택시 기사들이 이곳저곳으로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뉴스 매스컴이나 이런 곳에서 법인 택시 기사들이 많이 떠나갔기 때문에 택시 대란이 더욱 심화되었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뭐 법인 택시가 어렵다, 뭐 어려워서 뭐 택배라든가 배달로 갔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지 어떻게 하면 법인 택시 기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까라는 그런 방안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가능한 건데, 그 어떻게 많이 벌게 해줄 것이냐, 그게 문제죠. 40년 50년 동안 산악금제를 고수해왔던 이 법인 택시 업계, 그것을 한 번에 고치기는 엄청나게 어렵겠죠. 그런데 그 예전부터 생겨난 법들 있지 않습니까? 법인 택시 기사들은 월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자로 책정을 해서 그 다음에 급여를 책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산악금제는 계속 이어오되 급여는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시간 11시간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4시간 정도 책정을 해서 급여가 40만원 50만원인 곳도 있었고, 현재 뭐 80만원, 저희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만원 정도 되는 그런 급여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요. 또 이제 전액 관리제를 또 채택을 했다 하더라도 200 이상 받아가는 그런 법인 회사의 급여 체계는 별로 없습니다. 또한 이 산악금제를 딱 지키는 회사도 드물고요. 이 전액관리제를 실행하기 전에부터 운송비 정가 금지라는 것을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 관할지청에서도 그것을 단속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또 이 법인 택시의 노조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나 민노에서도 알면서도, 노조에서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관리 감독해야 할 관할지청에서도 그것을 또 알면서도 묵인해왔고, 계속 묵인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법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지키라고 있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지금에서라도 그런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조사해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나 민노에서 그런 걸 다 조사해서 고소고발하고, 또한 관할지청, 각 시에서는 각 시에 속해 있는 법인 택시 회사들을 다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가스비라든가 이 운송비 정가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면 경고부터 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가태료를 또 처분해야겠죠.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감차 처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감차 처분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어느 회사가 그 기사들에게 돈을 받겠습니까?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액관리제도 실행하고, 이 전액관리제, 지금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전액관리제를 실행을 한다니까 많은 기사님들이, 야, 다른 회사도 전액관리제 한대? 그럼 나 여기 그만두고 전액관리제 하지 않는 곳으로 이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전액관리제가 사실상 좋아요. 근데 결국은 모든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만약에 관리 감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전액관리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산악금제보다도 못한 거죠. 결국은 이 법을 어기는 것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전액관리제는 내가 벌어들인 수익금을 전부 회사에 갖다 주고, 회사에서는 내가 일한 시간만큼 시간당 얼마씩 쳐서 4시간을 일했다면 4시간에 관련된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5시간이면 5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이렇게 정확하게 따져서 이것을 급여로 책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10시간, 실질적으로 내가 10시간 근무했는데 6시간 근무한 거에 급여를 책정한다. 이것을 또 노사가 합의를 한다?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노사가 이것을 합의했다고 해서 너희들끼리 말을 맞췄으니까 사실상은 6시간 근무했는데 10시간 근무했는데 6시간 근무한 걸로 해서 기본급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금을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초과한 기사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한다. 그것도 성과급에서는 30% 40% 제하고 준다. 이런 것을 책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상급단체인 노조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못을 박아 놓는다면 전액관리제는요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 개인택시 부재 해제, 완전 부재 해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탄력요금제라든가 탄력호출제, 그 다음에 요금 인상이 우리 택시 기사들이 또 생각하고 했던 금액보다는 좀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이렇게 탄력요금제 이런 것으로 좀 만족하고,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해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또한 서비스 품질도 좋아져야겠죠. 대개가 볼 때는 우리 승객한테 막 야단치고, 여기서 탔으면은 건너가서 타라 그러고 막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돌아가더라도 여기서 타면 돌아가게 됩니다라고 충분히 설명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가기 싫다고 해서 길 모른다, 가기 싫다고 해서 내비 찍을 줄 모른다, 이렇게 변명하고 승차 거부라든가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탄력 호출제라든가 탄력 요금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수입이 더 증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우리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님께서는요,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 우리 법인 택시 기사들을 위해서 실행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전액관리제를 왜 법인 택시 기사들이 싫어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시고요. 왜 싫어하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 시장이나 군수님에게 확실하게 또 못을 박아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켜지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법인 택시는 점점 망하고 그러면 결국은 도급 택시, 이거 지금 도급 택시도요 지금 모르게 다 지금 하는 데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아주 지켜야겠죠.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 해야 할 일, 전액 관리제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지켜져야 할 법들, 이것을 어기는 회사나 기사에게는 아주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